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제9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더워요. 네, 여기 환경이 덥습니다. 후끈후끈하네 그냥. 네, 이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열기가, 공부하는 열기가 왜 웃어? 아, 요즘에 너무 이미지 관리 지나치게. 저 식상한 멘트 짜증나. 이 열기를 몰아서 런던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여러분들 조금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우리 녹음하고 한 2주 지났나요? 네. 2주 정도. 그동안 무슨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다들? 강의를 맞아요. 강의가 지금 끝났죠? 네, 강의 끝나고 방학 중입니다. 저는 어제 끝났어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몇 화에 나오죠? 그런가요? 예,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밥 사준 얘기, 수업 시작하는 줄 알고 갔다가 한 주 늦게 시작해가지고. 예. 한 주 늦게 이것도 시작했죠. 훅 돌려가지고.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쏘셨다면서요? 예, 저녁 식사를 사드리고 이제 그러고 시작을 했죠. 근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발동에 걸리셔가지고 네. 중국집 갔는데. 술 그 먹고 강의 가셨어요? 전에 예. 그 혹시 동영상 촬영 아닙니까? 아니요, 촬영 안 했어요. 촬영 안 예. 했어요. 그 세종법학원은 동영상 촬영 안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시구나. 예.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구나. 거긴 무조건. 그렇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신비주의. 여기서 다 까버리고 있는데 신비주의를 거기는 오판이야. 자, 이번 주에 사진 업로드 들어갑니다. 저에게 몇 장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직장인들 많으시잖아요. 이해성은 나도 무기 있어. 뭐가? 나도 녹음한 거 아, 미공개본이 있어. 우리 서로 신사여자. 나 말 안 할 거야, 오늘. 인사 리스트. 왜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인사 리스트. 자, 자기소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길을 성황리에 맞춘 여러분들의 이 인기가 날로날로 급상승되고 있는 인사를 잘하자의 센터를 맡고 있는 정통 인사노무 강의 한림법학원의 노성복 노무사입니다. 네, 박수는 쳐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치. 네. 센터야. 나. 근데 나는 저런 얘기를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하는 게 내 말이. 강의하시면서는 좀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척 하시나 봐요.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오금이 저린다고 하나? 아니면 이렇게 닭살 돋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늦게 끝내주고 열심히. 방송을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봐. 맞아. 맨날 일찍 끝내려고 그러고. 책에 나온다는 둥 맞아. 갑자기 왜 그래요, 오늘? 아까 방송하기 전에 막 저한테 혜선아 오늘은 네가 다 해. 오빠 오늘 오늘 쉬어야 돼. 유지관리야. 이러더니 강의할 때는 막 하는 척 맞아. 하고. 막 수강생만 생각하고. 막. 예선이 제일 심해. 내가 왜요? 예선이 제일 심해. 제가 왜요? 정확하게 얘기해. 네. 수강생만 생각하고 청취자는 생각하지 않는. 맞아. 정확하게. 수강생도 생각하고 청취자도 생각하는 이 도와 만의 이 오묘한 그거를 댓글에서 맞죠? 마음이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은 비교하고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져요. 네. 아니 그래도 또 애는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니야 예수님사 예쁘니까 걸그룹 외모야. 그거 저기 최지희 노무사님이 인증했잖아. 걸그룹 스타일 온다고 최지희 노무사님이. 걸그룹 어떤 거? 걸그룹 많잖아. 트로트 걸그룹. 아니 뭐. 투애니원?
공산박씨? 공산방이 뭐야? 공산박씨. 아니, 그 신보라가 그러잖아. 태 뭐죠? 그러니까 저기 패티서. 소녀시대 패티서 이름 앞글자 땄으니까. 태연, 티파니, 수현이는 서현이라는 공민지, 산다라박, 그다음에 박봄, 그다음에 저기 시엘. 시엘. 앞글자 따로 공산박씨죠. 신보라가? 대박이다. 공산박씨. 용감한 녀석들에 나왔던 건데. 아 근데 걸그룹 아니 예선 노무사님이 옷을 되게 화사하게 잘 입으세요. 이 봄에 되게 막 예쁘게 알죠. 꽃무늬에 막 이렇게 항상 이 걸그룹 같이 이렇게 약간 고등학생 이미지를 항상 입어요. 고등학생 이미지는 뭐예요? 요즘 고등학생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입어요? 아이돌. 그치. 아이돌, 내가 네. 보기엔 정장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예, 무조건 아이돌 스타일에 딱 입고 항상 어려 보여. 이렇게 표정 굳었어. 그 머리도 막 계속 신경 쓰고 해서 그때 학원에 딱 강의하려고 딱 그 저하고 최진호 목사님하고 신상철 목사 있었나요? 네, 예, 계셨죠. 딱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막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딱 이혜선 농사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그 있잖아 띠링 소리 나는 거막 이렇게 그 뭐예요? 이 소금 뿌리 아니 모래 뿌린 소리 뿌렸다고? 모래 뿌린 소리 있잖아. 아니, 소금 뿌렸다고? 띠리리리리링 막 옆에서 이렇게 어. 아우라가 비치면서 딱 그 최진호 목사님 한마디 했어요. 와 걸그룹 같은 걸그룹이 왔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신상철 농사님 그랬죠. 아니야, 좀 더 빼야 돼. 더 빼야 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저한테 칭찬해주세요? 아니 오늘 저 오늘 많이 말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항상 이 선플로에 항상 남깁니다. 결국은 나 깔때기. 정말. 어쨌든 예선 농사님이 한림법학원을 리드하고 있는 걸그룹. 거울이 있어야 걸그룹이지. 거울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소개. 이현 농사님 소개하셔야죠.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입니다. 미치겠다. 자, 이제는 이름만 얘기해도 빵 터지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법학원 뭐 학원 얘기해봐야 또 언제 어디로 옮겨 다닐지 모르고 그것도 의미 없고. 아무튼 이현우입니다. 네. 참 침묵을 만드시는군요. 이제 이름만 들어도 빵 터지네요. 이제 능력을 기르셨습니다. 네, 이제 포텐이 터진다고 하지. 그럼 나는 유머 포텐이 저는 그런 사람인데. 네. 이름만 해도 뭐 한마디만 해도 빵 터지는. 그럼 자 이혜선 농사님 소개하시죠. 걸그룹 한림법학원에 걸그룹 소개하시죠. 반짝반짝. 아,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샤방샤방. 언제부터 부끄러움을 알았나? 우리 혜선인 언제부터 걸그룹을 했나?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저 오빠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참해지고 단아해지기로 한 이혜선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지 오늘은 아니지.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네. 그럼 오전에 했던 짓은 뭐야? 녹음 전에 이번 주부터 소개팅 나가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어색한. 자, 근데 왜 갑자기 단아해지려고? 저요? 뭐 상처받았어요? 누가 아니요, 오늘? 아니요. 왜 부채를 붙이시고?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연기를 좀 했어요. 이제부터 이제 저의 본성을 보여드리려고. 참한 목소리를 한번. 지금 참한 목소리인데. 네. 아나운서 같은데. 웃지 말고. 네. 표정이 변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 우리 보면서 연습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고, 우리를 보고도 이현 노무사님이나 저를 보고도 웃음이 안 터지는 연습을 하셔야 네. 항상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경박하게 웃지 않으려고 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웃으실 건데? 한번 웃어보십시오. 진짜. 때려주면 진짜. 그 있잖아요. 뭐요? 박근혜 대표처럼 한번 웃으셔야죠. 어떻게 웃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정치 이런 거. 아무튼 너희들 뭐야? 방송 이따위를 할 거면 때려치워. 박근혜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 용역 CMS! 자, 오늘은 유지관리. 네, 그리고 유지관리. 한번 쭉쭉 한번 나가보죠. 오늘 이제 유지관리 쪽 할 건데요. 크게 보면 이제 유지관리가 뭐 모티베이션 부분, 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근로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저기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지관리 쪽은 뭐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해선 노무사님 하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저희를 공격했지만 네, 그렇죠. 오늘은 한번 방어하는 입장에 한번 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부제로서 보기엔 뭔가 이렇게 농담을 하려고 하다가 나 단호해져야 돼 이러면서 네. 갑자기 말을 아껴. 오늘은 부제로 이해선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왜요? 좀 어색하다. 저 말 많이 시키지 마세요. 금방 무너져요, 흐름이.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오늘은 이해선 농사님 좀 특집이 모티베이션이나 이 리더십. 이런 데 네. 있잖아요. 예.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요한 부분만 싹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을 아까워 것 같아요. 틀리잖아요, 지금. 제가 언제 그랬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안 할 거야! 언제 그런 걸 시켰다고 그래? 오빠 다 해! 그러면서 자기 후속작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네, 제가 이제 주가 되는 후속작을 준비하고 후속작 있고요. 인사만 잘하냐. 인사만 잘하냐로? 예. 부제로. 네, 해야죠. 제가 주가 아닌 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 손가락으로. 이현우 노무사님이. 내가 뭘 가르쳐줬다고? 네가 주가 아닌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웃으시면서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 예. 단아하게. 네. 예. 내가 그랬나? 이현우 농사님 지금 열심히 레포트 쓰고 있죠? 예, 우리 이석사님이 되시려고. 이석사님. 왜? 이 박사, 곧 이 박사가 되실. 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행이 안 될까? 일단 그 유지관리의 어떤 총론적인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유지관리란 도대체 무엇냐? 유지관리란 종업원의 노동 능력과 근로 의욕을 보존시키고 활성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종업원의 이제 성과 창출과 능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의 개발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유지관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쵸? 그런 이제 취임새만 넣으십니까? 다른 일 하면서. 나 이거 바빠 지금. 그래서 유지관리인데 그 유지관리를 전체 내용으로 다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그렇죠. 되면 이제 유지관리가 모든 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 이제 다 빼고 개발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남아있는 부분만 보통 이제 유지관리로서 다루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지관리 내용이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근로조건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노사관계 뭐 이런 부분을 나누고 근로조건에는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무설계 쪽에서 박형규 교수님은 직무설계 쪽에서 다루죠. 그러니까 직무설계 부분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또 이거를 그냥 사명공제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근로시간을 유지관리 쪽으로 따로 뺐었죠. 그래가지고 유지관리에서 근로시간 관리를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유지관리의 목적은 항상 기업에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하고 사회적 효율성 두 가지 측면, 기업적 측면에서 경제 효율성과 종업원 측면에서 사회적 효율성.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보한 노동력의 이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측면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해선 노무사님이 할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의 유지를 위해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산업재해나 이런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기업 측면에 또 이제 이러한 모티베이션이나 산업 안전의 활동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생각할 수 있고, 종업원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 정신적 이런 측면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욕구 충족이죠. 그래서 종업원들의 각종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업원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제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을 연결시키면은 신체의 안전을 유지시켜서 각종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벗어나서 종업원 자신 및 가족의 생활의 질을 유지시키는데 본질적으로 기여한 측면,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유지관리의 목적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의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네. 보통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유지관리 환경으로 그걸 많이 빼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면, 요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지관리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동력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이 어떤 인력 구조, 그러니까 어떤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성돼 있냐에 따라서도 이 유지관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좀 연계된 얘기로 이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유지관리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많이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보건이나 이제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법적인 영향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조직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 조직 규모가 어느 규모로 돼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조직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지관리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유지관리 환경 부분에서 좀 이야기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유지관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뻔한 얘기라서 보통 참여의 원칙,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 어떤 효과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거나 사후관리보다는 예방 측면으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의사소통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는 항상 대등의 원칙 그리고 민주성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지관리가 사실은 결국에 이제 인사관리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 간략히 보면 예전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떤 가부장적 인사관리 형태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온정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산업혁명이 되기 전에는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뭐 농업 중심 어떤 뭘 만든다고 해도 거의 이렇게 가부장적인 형태로 종속돼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만은 같이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런 관계였던 것이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게 대규모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 대 종의 관계 아니면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 돈은 적게 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착취적인 인사관리의 시대가 이제 나타났었고, 그때가 보통 이제 낙후형 인사관리였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근로자들이 막 반발하고 이러니까 점차 이제 협의하는 형태로 협의적 인사관리 형태로 바뀌었다. 요 시기를 보통 이제 테일러가 그 과학적 관리법을 얘기했던 그 시기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쭉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전략적 인사관리. 그리고 이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경영 자원, 경쟁 우위 자산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렇게 시대적인 어떤 구분을 좀 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관리, 안전보건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관리나 뭐 안전보건 관리는 사실 이게 노동법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서 예. 여기서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 그냥 큰 내용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시간 관리 같은 경우 이제 직무에서 이제 직무 구조 설계, 과정 설계, 근로 시간 설계, 뭐 직무
그런 식으로 이제 지무설계 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는데 유지관리에서 근로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노동법에서 하죠. 노동법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동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근로시간 관리도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왜 제 눈치를 보세요? 바로 인간관계 들어가려고. 아, 저한테 아까 이렇게 하품을 크게 하시더니 저한테 빨리 넘기고 딱 주무시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 관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근로시간 관리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기업적 측면하고 종원 측면을 보면은 기업적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은 노동력의 양을 결정하죠. 그래서 노동력의 양이기 때문에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 부분, 직결된다 하고 종업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역사죠. 이 근로시간을 계속적으로 줄이는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40시간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35시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가장 가고 싶은 유럽, 일하고 싶은 주 막 3일 근무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4일 쉬고 3일 근무하고 4일 쉬고 주 4일 보통 4일 근무하는데 3일도 근무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근로시간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자유시간에 대한 종업원의 욕구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스타일 뭐 가치관 개인 생활과 일과 조화 뭐 이런 부분하고 근로시간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근로시간 관리 이제 과제 앞으로 이제 근로시간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기업의 혁신 전략이라든지 노동시장, 종업원의 욕구의 다양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적 근로시간의 관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로서 대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시간의 의의와 중요성을 봤으면 이제 하나하나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근로시간 이제 고정적 근무시간제하고 변동적 있는데 고정은 다 알듯이 이제 근무시간하고 종료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도고 변동적 근무시간제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연적 근무시간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유연적 근무시간을 보면은 종래 이제 이런 고정적인 경직적이고 타율적인 근로시간에 대응한 개념으로 기업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다양성을 다양화되게 관리하는 것도 유연적 근로시간제죠. 유연적 근로시간의 이제 필요성은 당연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수요의 변동에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많이 필요할 때, 조금 필요할 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생산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유리하게 유연하게 유연적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자들 또한 이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욕구나 개인 생활의 진척도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것들처럼 아침에 이제 아침잠이 맞다 하면은 이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아침잠이 적다 하면은 이제 새벽잠이 없다 하면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뭐 그런 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 막 12시까지 근무시키는 건 좋은데 예. 출근 시간을 늦추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되게 부지런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새벽까지 늦게까지 있는 거고 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의 죽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좀비처럼 출근하시는 예, 예, 기계처럼. 예. 저는 아침잠이 원래 없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때가 있었다면 네. 그 시간까지 술을 먹고 있었다니. 이미지 관리하셔야죠. 아니면 예선 농사님 딴 거 하면서 나를 샜거나. 그 시간까지 공부하셨죠. 아, 몇 시에? 잠깐만. 몇 시? 잠깐만. 왜요? 그만해. 왜 던져? 왜 네, 때려? 이런 세패. 이게 뭐냐 하니까. 아, 나 진짜 못 들었어. 아니, 뭐? 아니 그럼 뭐요 이러면 되지. 네? 아우씨. 혹시 몇 시? 몇 시? 저 시간 있으세요? 이거잖아.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랬으면 저분 좀 4차원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정상적인 3차원에 있다 갑자기 4차원으로 왜 워프를 하신 거야? 그만 저 몰아세우시고요. 얼른 하세요.
합시다. 어차피 가다 보면 본성 드러나. 네. 유연적 근로시간제 이제 도입 배경은 이 직접적인과 간접적인. 그래서 간접적인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 국제사회의 요구, 뭐 노동관, 생활관, 가치관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요인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합리화와 이런 생산성의 변화, 관리 방식, 근로시간의 변경, 또한 이 법률적인 그래서 근로시간 그리고 경기의 동향, 노조의 요구, 노동력 구성의 변화, 구성의 변화면은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지 뭐 고령자 그 구성원들 그런 것들이 있겠고 노동력의 수급관계의 변화 그리고 임금 수준이 향상됨으로 근로시간이 증가되면은 임금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지불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제 연장근로 하면 1.5배 가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서 앞부분에 있잖아요. 앞부분에 환경적인 부분, 인사관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경제환경, 기술환경, 노동시장, 가치관, 생활스타일, 뭐 사회적 환경, 조직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연적 근로시간의 도입 배경으로 되죠. 그래서 이 유연적 근로시간의 이 근로시간의 단축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영향에는 되게 많은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들이고 유연적 근로시간의 유형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단시간 근로시간제, 교대 근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노동법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모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모른다 하면 1차를 포기하세요. 그러면 우리 노무사 수험생 아니고요. 뭐 대학원을 다니신다는 분이나 네, 뭐 인사 실무에서 이제 일하고 계시는 현업자분들이 분명히 들으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탄력적부터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아니 이거 노동법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책 노동법을 사시면 모르시면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이 교수님 석학이시면서 노동법의 대가이신 게다가 이현우 노무사님께 비를 주신 비를 주신 최고의 석학이신 그 빗불. 그 김영배 교수님의 노동법 책을 보시면은 김영배 노무사님이라고. 김영배 교수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이 또 김영배 교수님 직계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다. 이 우리나라 이 최고봉이신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맞는데. 김영배 교수님 다 C주인데 누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비를 마셨대. 다 A뿔 중에 A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 전체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전체 근로시간 안에서 그냥 하루에 그 시업시간과 조업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네.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 내용이나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동일하더라도 업무가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는 줄이고 이거를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외근이 많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서 이제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아니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아니면 노사가 상호 이제 이 정도 일한 걸로 하자라고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만큼 근로한 걸로 간주하자라고 네. 이제 운영하는 제도가 이제 간주근로시간제고요. 그 외에 이제 유연적 인사관리에서 얘기하는 왜 이렇게 목이 메이세요? 아니 감기 초기라. 저기 김영배 교수님이 얘기할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만해. 정말 이런 경박한 꼴을 봐야 하다니. 경박?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얘기한 어떤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이제 형태로서는 인사관리 측면이니까 활용 측면에서 이제 단시간 근로제, 정규직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로 사람을 채용해서 그냥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왜 일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뭐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수정 근로 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단시간 근로로 채용해서 이제 활용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이런 단시간 근로제도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근무 제도 이제 유연적 근로시간제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삐! 박수. 내가 그냥 삐 맞은 줄 알아? 역시 이따 이러니까 삐 맞았지. 역시 이 농사를 합격하시면서 김영배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한 대 더 하면 맞겠다.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유연적 근로시간이 유연이고 유연적 근로시간제 이제 성공적인 운영 방안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할게요. 이거 아, 여기부터는 계속해. 성공적 운영 방안은 이제 이게 그 근로시간제를 단순한 이제 시간 관리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근로시간제를 생각해보고 도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하니까 무조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단축한다가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종업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도입해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근로시간을 이 생산성과 연결시켜서 종업원과 사업주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종업원들이 이제 욕구 충족 그래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성이 더 증가가 되고 업무 효율이 극대화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종업원과 관리자의 인식의 이 변환이죠. 그래서 종업원은 자발적인 이 근로시간의 유연적 근로시간제, 뭐 탄력적이나 선택적 이런 것들 도입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자는 근로시간 중에 이제 종업원들의 권한 위임, 인파워먼트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적 근로시간을 통해서 핵심 인재,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은 보통 이제 얽매여 있는 것들 싫어하니까 그런 것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과 가정의 생활의 조화를 통해서 종업원들의 이제 직장 생활과 일과를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경영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유연적 근로시간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근로시간의 단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로시간의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시간보다 이제 이게 근로시간의 단축은 그거죠. 이 부분근무시간제가 아니라 이제 근로시간의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규적인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잡쉐어링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잠깐 부분근무 시간제라고 헷갈렸습니다. 계속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임금 구조나 생산 관리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 방식 뭐 이런 걸로 무조건 일을 길게 하고 긴 시간 동안 종업원을 근로를 시키면은 효율성이 높다. 어쨌든 최고로 매일 야근시키고 12시에 아까 이현노 의사님 얘기한 것처럼 매일 늦게까지 끝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높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치관의 변화와 종업원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을 생각해서 이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것들은 이제 양중심에서 질중심으로 근로시간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근로시간의 단축이죠. 그래서 근로시간의 단축의 이제 효과를 생각하시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질 위주의 부가가치적인 경영. 그래서 이제 서비스나 지식 기반 산업, 그래서 창의력, 뭐 아이디어, 지식 역량 이런 것들 핵심 인재에 대해서 이제 고부가가치적 경영을 할 수가 있겠고 고용 창출과 이 노동의 유연성. 그래서 이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이 줄이는 시간만큼 고용 창출이 가능하겠죠. 잡시어링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 외에 비정규직이나 여성 인력들을 활용해서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이면은 종업원들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시간이 가능해지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 강도가 낮아짐으로써 산업재해 이런 안전, 산업 안전 이런 것들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직무 몰입, 모티베이션이 향상되고 기업의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겠죠. 라는 측면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노동 비용이 증가가 된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의
기존에 이제 임금 저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은 노동 비용이 증가가 되고 기업에서 이 인건비는 결국은 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데 악화되는 영향,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의 차질을 발생한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 설비의 이용의 비효율성,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이런 데 보면 용광로를 꺼뜨리는 시간 되게 한번 꺼뜨리면 되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화학공업 같은 경우 설비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이러한 이용하는데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또한 서비스 산업 24시간 이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의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단축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은 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질적 측면의 질 위주의 고부가치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 감소를 위해서 더 노동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피로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제 기업의 대응 방안은 핵심 인재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근로시간 등을 양보다는 이 질적이 중요되기 때문에 창의성, 아이디어, 지식 뭐 이런 측면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 육성,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야겠고, 그리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가를 늘리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가능케 하고, 단시간, 뭐 여성 근로자, 고령 인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인적 자원을 유연적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성과주의 평가를 정착시켜서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만큼 성과와 연동시키면은 이 낮은 인건비와 높은 성과가 될 수 있겠잖아요.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평가제도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고,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여가 시간이 많은 만큼 종업원들의 이제 역량이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 체계, 뭐 학습 조직 구축,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모티베이션을 증가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그래서 유한킴벌리 사례처럼 종업원들의 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이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고 그 한 하루를 이제 교육훈련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연결시키는 방향,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노사 갈등의 해결 및 협력적 노사 관계. 그래서 근로 시간에 이제 노조 측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갈등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적 노사 관계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책에 나온 것들 생각해 보면 이제 근로시간 개정제 같은 것도 있는데, 근로시간 개정제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계약 근무 시간하고 실제 근무 시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적립을 하는 거죠. 은행처럼. 그래서 근로 시간도 세이브를 시켜가지고 오늘 야근을 뭐 2시간을 더 했다. 뭐 그러면 2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2시간 세이브 돼서 언제든지 다시 이제 뺏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이제 2시간씩 해서 10시간 했다. 월화수목금 2시간씩 계속 했다. 그러면 10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되는 거죠. 8시간짜리 근무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뭐 이런 것처럼 적립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시간을 휴가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의 제도들인데, 근로자 중심의 이제 근로시간 개정제는 이제 남는 기간을 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사용자 중심 우리나라 비슷하게 하고 있죠. 탄력적 근무시간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중심의 근로자 시간 제도고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노동력 투여를 최적화하거나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는 비용이 이제 행정비용이라든지 회사 도산 시에 이제 근로시간 채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는데 이 장기적 뭐 하면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일찍 퇴직하죠. 뭐 계속 세이브를 시키니까 막 한 10년, 20년 동안 세이브를 시키면 한 몇 달 막 1년씩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 일찍 퇴직하고 그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이 서양 이 유럽 사람들은 참 생각이 참 합리적인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근데 이거 도입하면은 안 되겠죠. 아유, 난리 나겠죠. 예, 이런 거 도입하면 이현농산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맨날 지금까지 한 거 세이브 시킨 거 퇴직한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부분근무 시간제는 정규직보다 적게 일하는 거, 아까 이제 파트타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규직을 구하기 힘들거나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 뭐 고령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뭐 이 부분근무 시간제 하려면은 직무가 단순 반복한 직무가 있어야 하고 완성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지지 않고 직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은 직무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알바 생각하시면 되죠. 파트타임. 그리고 장점은 이 연간 생산의 피크타임 기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많은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 연장근무 수당이 절약될 수 있겠죠. 연장근무만 1.5배 가산인데 부분근무 시간이면은 가산을 안 해도 되고,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일의 집중도를 올라갈 수 있는데, 단점은 이 새로운 사람을 쓸 때마다 교육훈련비가 올라가겠고, 또한 작업자의 업무 부담 시간이 올라갈 수 그러니까 감독자의 업무 부담, 그리고 애사심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대 근무 같은 경우 이제 작업자의 조를 편성해서 근무 시간대에 따라서 교대로 근무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대 근무는 뭐 서비스업이 증가되거나 뭐 아니면 24시간 가동한 중화학공업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 장비나 기계 설비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야간 시간대, 심야 시간대 근로자들에게는 생산성이 낮겠고 결근율, 사고율이 올라갈 수 있겠고, 수면이나 뭐 질병의 가능성, 그리고 고립된 사회생활, 이런 단점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제는 이제 뭐 이 정도로 길었지만 간략히 그래도 뭐 다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얘기였을 것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는 이 산재 부분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안전관리는 뭐 간략하게 보면은 간략하게 그냥 한 5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할까요? 설명을 하시죠.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안전보건관리는 어쨌든 뭐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일하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나 다치지 않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안전보건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다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이 안 다치고 건강하니까 노동력을 쪽쪽쪽쪽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먼저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일단 안전관리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업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재해라고 하는 게 뭐냐, 인사관리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 졸지 마 이놈의 지지배야! 제가 언제? 지금 자, 나 산업재해란, 좋아. 이런 목소리 좋아.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 부상, 신체장애 등의 업무상 재해를 받는 것, 또는 어떤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서서히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산업재해 원인으로는 보통 인적 요인으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천적, 후천적 소질이나 부주의, 불완전한 행동 이런 거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물적 요인으로는 기업 내 어떤 시설 장치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작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물리적인, 화학적인 어떤 위험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문제로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 이거는 뭐 안전교육이 불충분했다든지 어떤 작업관리의 불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관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인적 요인하고 이제 관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감독 나오고 이럴 때 관리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보통 재해율, 이거는 전체 근로자 수 분의 재해자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빈도율, 도수율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이거는 전체 근로자 분의 재해 건수, 이거를 거기다 100만을 곱해가지고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국제적인 일정 노동 시간, 그러니까 100만 시간을 작업할 때 이 재해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제 이런 걸 측정하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강도율, 그러니까 재해의 이 강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하려고 근로 일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총 근로 일수 분의 그 근로 손실 일수에다가 이제 1000을 곱해서 이 강도율을 계산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실 예방 프로그램, 이 재해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실시를 하고 종업원들의 참여를 잘 유도를 해야 되고, 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라. 종업원들을 잘 뽑아라. 그리고 종업원과 감독자에 대해서 안전교육 훈련을 잘 해라. 그리고 피드백과 인센티브, 그러니까 안전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해주면서
또 달성하면 인센티브 주고 이래야 되고요. 작업 공간이나 이런 거는 인간공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계를 잘 해야 되고 뭐 사고조사나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평가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개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직업병 이런 거하고 이제 많이 관련이 되고 또 피로,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방적인 보건관리 활동이 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직업병 이거는 이제 작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는 뭐 무슨 뭐 악취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거고 물리적인 위험, 그러니까 고온, 저온, 고기압 물속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수압 때문에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뭐 방사선, 원자력 요새만, 예 그런 일본 문제들, 원전의 그 기술자들, 그죠 그런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알바 할 거냐. 뽑아가지고 문제 됐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시간당 20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야 싸다. 20 얼마인가? 목숨값이 그러니까 시간당 20만 원이요? 한국에서 그 일할 사람 없으니까 한국 인력 송출업체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어머, 모집 공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원전 가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 인터넷에 막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막 우리가 지금 일본 원전 청소하러 가냐고 막 일어나니까 거기가 이제 다시 내렸잖아요. 그거 네. 모집 공고를. 수출이 돼요 또 이게. 우리나라 한류 열풍인가? 자, 아무튼 뭐 네. 슬픈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위험,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세균, 뭐 병원체, 뭐 이런 거에 의한 질병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피로, 스트레스 이런 부분은 이제 피로는 인간의 신체 내에서 물질의 이제 신진대사가 균형 있게 조절되지 못하면 에너지 유출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지고 뭐 노동이 과도하게 행해졌다거나 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되게 피로를 되게 고쳐가지고 얘기하네. 피로를? 자, 쉽게 얘기하면 피로.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죠. 예수 이런 노사가 건데. 저 헛개나무를 먹는 것처럼. 제가요? 저 그런 거 안 마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야? 남자들의 차. 힘찬 하루. 그러니까 그 저기 남성 그 뭐야 그 온몸 빠따리 맞다니까. 남성 DNA가 있는 게 맞아. 아까 부추를 얼마나 열심히 먹든지. 다 금시초문인데. 이런 자. 데 일단 무시하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로하게 되면 육체적, 정신적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작업 의욕도 네.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잘 해야 되고, 스트레스 문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어떤 균형 문제, 그 다음에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 뭐 성과 달성 압력,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직무상의 요구나 압력, 환경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디스트레스랑 유스트레스라고 네. 해서요. 예. 예. 빨리 설명하세요. 보통 인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디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올려주는 방법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이런 방법은 이제 갈등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고 너무 갈등이 없어도 조직이 침체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갈등이 많아도 조직에 혼란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너무 없을 때는 조장하는 전략, 너무 있을 때는 해결하는 전략으로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그러면 방식이라고 빨리 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약간이니까 공부할 때도 약간의 긴장감은 그쵸. 공부에 도움이 되죠. 열심히 할 수 약간의 있도록. 스트레스는 그렇게 근데 되죠. 이제 그걸 넘어가서 잠을 못 잔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책을 못 본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네.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약간의 자극과 긴장을 주는 것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네. 근데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노동복무사나 저같이 정말로 싫은 소리 못하는 그런 천사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스트레스 전략을 활용을 못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쪼기만 하면 네. 우리는 혼자 끙끙 앓다가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해소를 해주려면은 사내의 뭐 단아한 고충, 목소리로? 네. 스트레스 해소적인 목소리로. 네, 뭐 제 목소리 들으셔도 되고요. 네,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메일 끊겨서 제가 까먹었어요. 네. 네. 조직 내에서. 네네네. 그렇죠. 뭐 고충 상담 처리 제도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상담 창구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그런 것들은 풀어주는 거고 또 뭐 사실 성과급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성과급제를 도입함으로써 긍정적인 스트레스나 긍정적인 경쟁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성과급제 하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않습니까?
성과급제 하면 스트레스가 1년 내내 쌓이다가 딱 돈 받는 날 딱 그렇죠. 풀리죠. 364일 스트레스 받다가 네. 하루 마지막 하루. 자, 그리고 이런 그 예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 측면에서요. 그래서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걸 억제시켜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잘 해줘라. 보건교육 잘하고 건강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운영해라.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보건관리 활동을 잘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그 안전보건관리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터 제가 마무리 곡으로 항상 넣고 싶었던 곡이 있었는데 뭔데요? 뭔데요? 그거는 올라가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뭐 어떤 건데요? 블로리아? 블로리아? 안전에 관한 노래. 안전? 안전에 관한 노래.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노래. 옥슨의 블로리아 정말. 블로리아? 자, 그 다음에 동네 꼬마들? 아니 올라간 거 계속 그 노동가요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동네 꼬마들 걔네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블로리아네 안전 관리하냐. 옥슨이 언제 빗준가요를 불렀어? 아니 그니까 동네 꼬마들 블로리아 연날리기 있잖아요. 아, 그건 산재 아니잖아요. 아, 불 조심해야지 산재. 아, 죄송합니다. 자, 예, 그다음에 자, 이제 인간관계 관리인데 60초에 시작합니다. 60초. 아,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이제 다음 인간관계 관리는 이 여러분들의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단아한 목소리 힐링을 시켜줘요. 스트레스 받는데 또박또박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인간관계를 1시간 동안 스페셜로 편성을 하는 거 어떨까요? 1시간이요? 어떨까요? 일단 잠깐 쉬고 얘기를 하도록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뵙겠습니다. 이따는 이제 저희는 귀여운 목소리 하려고